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엄청 중요한 미팅이 잡혔거든요. 백악관에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시장 구조 미팅 하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저번엔 은행협회가 대표로 앉았잖아요. 이번엔 진짜 큰 은행들이 직접 와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티어1 은행들이 테이블에 앉는 거죠. 반대편엔 블록체인 협회가 앉는데 리플이랑 코인베이스 대신해서 말하는 곳이에요. 백악관이 양쪽 타협시키려고 하는 건데 뭘 놓고 싸우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정리해 드릴게요.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뭘 놓고 싸우냐?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이에요. 은행이 왜 이걸 싫어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수익률 나눠주는 거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니어스 액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 준비금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은행 비즈니스가 뭐예요? 부분 준비금이죠.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게 은행 비즈니스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안 되는 구조라 은행 비즈니스 모델이랑 본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을 밀고 있는 거죠. 부분 준비금 기반으로 남고 싶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수익률까지 줄 수 있으면은 은행 입장에서 엄청 위협적이거든요. 수익률 못 주게 만들면은 매력 떨어지니까 토큰화 예금 밀기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냐? 은행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소비자 중심 은행이 있고 상업 은행이 있고 중앙 은행이 있고 다른 레벨에서 다른 상품이 자리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업 은행끼리는 토큰화 예금으로 정산하고 상호작용하는 세상이 될 거고 소비자 쪽으로 가면은 시스템 안팎으로 돈 옮기는 역할은 스테이블 코인이 맡을 거라는 거예요. 토큰화 예금이 시스템 내부를 담당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경계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랑 연결해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래리티 액트가 왜 중요하냐? 펜스에 앉아 있는 기관들이 엄청 많거든요. 상업 은행들도 그렇고 미국 정부한테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나올 때까지 비트코인이든 크립토든 진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 필요한데 클래리티 액트 없이는 안 온다는 거죠. 지금 통과 확률이 반반 정도로 보는데 올해가 중간선거 해라서 변수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왜 변수냐? 하원 전체랑 상원 일부가 선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크립토 이슈로 또 욕먹기 싫으면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나아요. 왜 또 크립토 반대 투표했냐고 물을 거거든요. 그리고 페어쉐이크가 1억 9,300만 달러 들고 있어요. 리플이 속한 슈퍼팩인데 양당에서 프로 크립토 후보한테 자금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크립토 가진 사람이 미국에만 6천만 명이. 이 사람들이 투표할 때 크립토 이슈 보고 투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은행들이 토큰화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냐? 세 가지 돈 모델 중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CBDC, 토큰화 예금. 다 토큰화라는 단어 쓰는데 법적으로 규제적으로 완전 다른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나 컨소시엄이 발행하고 예금 부채 밖에서 글로벌 레일용으로 쓰이는 거고 CBDC는 국가 돈인데 은행이 발행자가 아니라 중개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중국 ECNY가 이미 대규모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온체인으로 정산하는 건데 HSBC나 JPMC 코인이 이 방식이에요. 2026년이 변곡점이라고 보는 게 더 이상 파일럿이 아니라 진짜 어떤 모델이 어떤 유스 케이스에 맞는지 결정되는 시점이거든요. 리플이랑 서클이랑 코인베이스가 어디 들어가냐? 핀테크 인프라 제공자 포지션이에요. 발행자 결제 네트워크, 정산, 유동성, 레이어 이런 구조에서 중간 인프라 담당하는 거죠. 은행이 어떤 돈 모델 선택하든 결국 인프라는 필요하니까 리플 같은 데가 그 역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은행이 온체인 가느냐가 아니거든요. 어떤 돈을 올릴 거냐는 거죠. 비트코인 시장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달러가 약해지면은 유동성 지표로 보거든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조건 대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근처인데 유동성 대비로 보면은 14만 달러여야 한다는 거죠. 갭이 큰 거예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별로 없어요. 리테일이 지쳤거든요. 10월 10일에 195억 달러. 손실 나면서 사람들이 시장 밀어올릴 모멘텀이 없어진 거예요. 기관 투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클래리티 액트 없이는 기관들이 안 움직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비트코인 왜 갑자기 떨어졌냐? 은행들이 블랙록 아이빗 ITF 연결된 상품 해징하면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아이빗 연결된 스트럭처드 노트 만들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하는 상품인데 비트코인 움직이면은 은행이 빠르게 샀거나 팔아서 자기 포지션 보호해야 해요. 그게 가격 스윙을 증폭시키는 거죠. 크래시 난 날 아이빗에서만 100억 달러 넘게 거래됐거든요. 이런 상품들 추적해서 다음 큰 움직임 어디서 올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조정은 전형적인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작년 가을 역대 최고가 갔을 때 20만까지 갈 것 같은데
거기 가기 전에 7만 테스트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본질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아직 초기 채택 자산이에요. 아마존도 첫 15년간 50% 하락할 뻔했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런 과정 거치는 거예요. 200일 이동 평균에서 버틴 것 같고 공포 탐욕 지수가 5인데 역대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예요. 압도적인 공포인 건데 스트레티지랑 이 TF랑 기관 매수 덕분에 조정이 생각보다 부드러웠다는 거죠. 10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냐? 바이낸스에서 서킷 브레이커 많이 발동됐거든요. 280억이 아주 빠르게 청산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누군가 날아가거나 마진콜 당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5% 하락하고 다음날 9에서 10% 상승했잖아요. 이런 변동성 싫으면은 이 자산에서 멀리 있어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인생 바꿀 수 있는 가격에 못 들어가는 리스크 지는 거죠. 유틸리티 포인트 갈 때까지 이 시장은 변동성 클 거거든요. 가드레일 세워지면은 투기 가격 대신 유틸리티 가격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앱스타인 파일에서 크립토 관련 내용 나왔거든요. 비트코인 태스크포스 시작했고 재무부에 내부자 있었다는 이메일이 있대요. 아마 레리 서머스 같은데 뭔가 계획 실행하려 했다는 거죠.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크고 사람 그룹 포함하고 미국 재무부 포함한다고 써 있대요. SEC 통과한 사람들 봤잖아요. 햄먼, 클레이튼, 겐슬러 이 사람들이랑 연결고리 찾으면 터지는 건데 파일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는 이 주제는 좀 거리 두려고 하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 많고 변동성 큰 이슈라서 혁신이랑 성장이랑 리플이랑 XRP 얘기하고 싶어요. 재미니 소식 전해드릴게요. 윙클보스 쌍둥이가 영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3월 5일부터 출금 전용 모드 들어가고 4월 6일까지 계정 폐쇄해요. 재미니 계정 있고 그 지역이면 빨리 돈 빼야 해요. 왜 철수하냐? 여러 관할권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들었대요. 특히 영국이 금융서비스 시장법 해서 더 엄격해지면서요. 그리고 유럽이랑 호주 거래량이 운영 비용 정당화할 만큼 안 나왔다는 거죠. 쌍둥이가 인정한 게 너무 많은 지역 서비스 하려다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행 느려지고 집중 희석됐다고. 제미니 카드는 괜찮은 상품이긴 해요. 스와이프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나 지원하는 크립토로 최대 4% 백 받거든요. 실시간으로 월렛에 들어와요. 플랫 스크린 사고 비트코인 벌 수 있고 미래에 그 비트코인이 원래 구매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상인에서 최대 10% 백도 있대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배 간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구매가 사실상 무료인 거죠. 어폴드 엘리트 카드도 비슷하거든요. 일상 지출에 4% 백 받는 건데 어차피 뭔가 살 거면 XRP나 비트코인으로 돌려받는 거는 공짜 아니에요. 직접 입금 4%랑 합치면 8% 백도 가능하거든요. 행동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일상 그대로 보내는 건데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현금은 항상 가치 떨어지잖아요. 이런 상품 써서 크립토 스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옵션 시장이 온체인 오면 어떻게 되냐? 옵션 시장이 볼륨 기준으로 매일 수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접근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이유가 기록 보관 때문이에요. DLT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기술 사용해서 뭔가 실제로 현실 기반인지 완전 합성인지 투명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가능하면은 거래 즉시 정산뿐 아니라 새 파생 상품 즉시 발행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IPO 있으면은 금융시장에서 파생 상품 트레이더가 발행 전에 가격 범위 베팅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이 레벨 저 레벨 도달할 때 뭔가 있게 미리 상품 만들어 놔요. 근데 이 상품 만드는데 며칠 걸리고 규제 승인 받는데 또 며칠 걸리잖아요. 즉시 파생 상품 생성 메커니즘 있으면 그 비효율 다 없어지는 거예요. IPO로 가격 안착하면 파생 상품 시장이 바로 그 가격 주변에 앵커된 상품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이 시장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느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되길 원하는데 정리하면 다음 주 화요일 백악관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티어원 은행들이 직접 앉고 블록체인 협회가 리플이랑 코인베이스 대신 말하고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놓고 싸울 건데 결과에 따라 크립토 시장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클래리티 액트 통과되면은 기관 투자 들어오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든 XRP든 다 영향받는 거죠. 중간 선거랑 페어쉐이크 자금이랑 6천만 크립토 유권자가 압력 넣고 있어서 몇 달 안에 될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크립토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